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아침 출근길 라디오에서 처음 들었던 음악이 이상하게도 내 마음과 딱 맞아 하루 종일 흥얼거리고 다닐 때가 있죠. 그리고 문득 생각난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의 안부 문자가 오고요. 사실 별일 아닌 것들이지만요. 내 하루, 내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진짜 별일, 진짜 행운의 신호들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작은 일에도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서초구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황만기 박사님과 만성피로 증후군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겨울이 되고 또 연말이 되다 보니까 좀 운동 부족이 오기도 하고 또 음주를 좀 아무래도 좀 하게 맞습니다.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피로가 좀 쌓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주위를 보면은 정말 피곤함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네. 저를 포함해가지고 네네. 맨날 피곤해. 그러니까 피로감에 쩔었다고 표현을 할까요? 이 방송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안 피곤한 사람이 없는, 안 피곤한 사람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대 생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통계 조사에 의하면 피로를 호소하면서 네. 피로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호소하면서 한의원을 포함해서 병의원을 찾는 환자 수가 네. 전체 환자 수의 4분의 1, 그러니까 24%는 여러 가지 병증 때문에 불편해서 병의원이나 한의원을 찾는데 네. 그중에 꼭 나 너무 피곤해요 요새. 너무 지쳐요 라고 하는 얘기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분들이 전체 환자의 4분의 1이다. 라고 일단 기억을 해두신다면 병의원에 갈 정도로 피곤한 사람들도 그렇게 많구나. 일단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이거를 다시 또 분류를 했습니다. 네. 단순하게 최근 1, 2주 동안 너무 내가 술로 음주로 달려서가 아니고 네. 최근 1, 2주 동안만 피곤한 게 아니고 6개월 이상 피곤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만성 피로라고 표현을 하는 게 6개월이 기준인데 6개월 기준. 그렇죠. 10에서 전체를 100으로 했었을 때 10에서 20%는 6개월 이상 그 만성 피로에 노출되신 분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한 달 이상 피곤함에 노출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한 15%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리고 통계조사에 의하면 여성분들이 피곤함을 많이 느낄까요? 남성분들이 피곤함을 많이 느낄까요? 어려운데요? 질문을 한번 드려보자면 네. 정답은 여성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뭐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일을 했었을 때 훨씬 더 피로감을 많이 호소를 하고 더 병의원을 찾는다. 이런 통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60세 이상의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더 피로를 많이 느낄까요? 60세 이하 분들이 많이 느낄까요?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60세 이상인 분들이 월등히 피곤함
피곤함에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병원을 찾는다. 이런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체적인 어떤 질병이 기저질환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피곤함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50% 한참 이하인데 요것도 제가 한번 퀴즈를 내어드려보자면 40세 이상의 분들이 신체적인 질병 때문에 발생한 피로를 많이 호소할까요? 아니면은 40세 이하 분들, 그러니까 중년 이하 분들이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피로를 많이 호소할까요? 이건 아무래도 좀 40세 이상인 분들이 좀. 정답입니다. 당연히 뭐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40세 이상 분들이 당연히 신체 질환, 기저 질환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체 질환을 기저 질환으로 가지신 분들이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는 40세 이상이 월등히 높다. 이런 이제 통계도 있고요. 사실은 결정적으로 제가 또 좀 이따 더 강조를 드리겠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우울감 때문에 아니면 지속적인 긴장감 때문에 이런 이제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운동 부족이나 뭐 숙취도 있지만 사실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이나 만성 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의학적인 대처법이나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피곤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엉뚱한 방향의 자가치료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를 꼬이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피로의 원인이 이것 때문일 거야 라고 잘못된 원인 상정에 입각해서 잘못된 자가치료 때문에 더 피로가 왜 이렇게 피로가 안 나지? 오히려 더 피곤해지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특히 스트레스 요인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미리 강조를 드리고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피로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피로. 이거 한자어인데 이걸 영어로 fatigue라고 표현하죠. 이게 심리적이고 제가 좀 전에 강조드렸던 심리적이고 신체 질병이 아까 또 있을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또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신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얽혀서 나타나는 어떤 최종적인 결과가 fatigue, 피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딱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좀 명백한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적으로 옛날에는 수행을 하더라도 뭐 쉽게 이렇게 탈진까지는 안 이르렀는데 옛날하고 똑같은 어떤 사회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탈진반이 일어나는 것. 이걸 이제 피로의 하나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정의는 일상생활을 이렇게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에너지 준위가 다운돼 있어서 조금만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거,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더 집중할 수 있는 거를 못 해내는 거죠. 이런 상태를 피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만성 피로 증후군은 만성 피로, 아까 제가 6개월 이상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걸 만성 피로라고 한다고 정의를 드렸는데 만성 피로 증후군은 그럼 다 6개월만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만성 피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 하나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만성 피로 증후군 때문에 그 엄격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만성 피로 증후군 때문에 만성 피로가 일어나는 경우는 통계 조사에 의하면 1.5에서 3% 정도. 그러니까 의외로 좀 적은 거죠. 그래서 내 피로의 원인을 못 찾았다고 이거 만성 피로 증후군이야 라고 오진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체 질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스트레스 요인이 강하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가면량 우울증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데 가면성 우울증이죠. 우울증의 반응이 피곤함으로 드러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면을 쓰는 것도 굉장한 피로거든요. 그렇죠.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내가 아닌 다른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완전히 골아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 회복이 안 되고 또 이제 같은 쳇바퀴를 돌고 이런 상황들이 많고요. 어쨌든 그 미국에 보면은 CDC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기관인데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988년도에 처음으로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사실은 80년대 후반 이전에는 피곤한 거를 병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88년도니까 거의 한 30년이 흘렀죠. 30년 동안은 이제 질병으로 확립이 된 그리고 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궁구하고 있는, 찾고 있는
그런 이제 미스테리 속에 있는 병증 중에 하나가 만성피로증후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냥 일반적인 뭐 전문 의료진이 아닌 분들은 피로를 질병으로 여긴다는 게 좀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피로에도 그러면 여러 종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피로는 딱 3가지 종류로 교과서에는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 피로인 거죠. 그러니까 네. 병리적 피로가 아니고 생리적 피로다. 즉 누구나 그 정도 일하면 피곤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되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좀 노곤한 일, 고단한 일, 힘든 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피곤은 하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다시 거뜬해졌어. 쉽게 회복력을 취하게 됐어. 라고 하면 이거는 생리적 피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일시적인 피로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생리적인 피로나 일시적인 피로가 아니고 네. 6개월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6개월 이상 넘는 걸 만성 피로라고 하고 6개월 이하로 피곤한 거를 급성 피로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급성 피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급성 피로가 왜 6개월씩이나 가야 돼? 네, 급성은 바로 이렇게 와야 되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데 그게 의학적 정의에 의하면 급성 피로는 6개월 이하로 피곤한 거를 급성 피로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피로감이 오래 지속된다는 의미죠. 6개월이 넘어야 네. 피로로 그냥 만성 피로로 인정을 받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생리적 피로, 급성 피로, 만성 피로로 크게 3가지로 대별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좋은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피로라는 건 무슨 이유든지 간에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과로를 했으니까 피곤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과로하고 힘들어서 쌓인 피로를 만성 피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용어가 맞고요. 네. 아까 제가 신체적인 질병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 피로이건 급성 피로이건 만성 피로이건 생리적 피로이건을 일으키는 가장 많은 요인으로 작동하는 건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네. 과로가 반복이 되고 뭔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으면 당연히 과로가 누적이 되니까 피곤하겠죠. 그게 이제 만성피로증후군으로 갈 수 있고 네.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스트레스. 나도 잘 이렇게 뭐 노동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고 운동을 세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계속 고민만 많은 분들, 고민남, 고민녀들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이게 누적이 되면은 만성피로증후군이나 만성피로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두 번째 요인은 사실은 아까 제가 감염량 우울증 말씀을 드렸는데 우울증하고 불안증이 만성피로나 만성피로증후군을 일으키는 두 번째 많은 요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남성 갱년기, 여성 갱년기. 저도 지금 이제 갱년기에 들어가는 연배가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느껴지시나요?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척해짐을 느끼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치 못함을 느끼고 네. 어쨌든 남성도 갱년기가 있으니까 그런 갱년기 상황에서도 굉장히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이때 피로 관리를 잘 못하면 확 늙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네. 아주 젊은 쌩쌩한 여성분들이 피로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 30대 여성분들. 네. 그런데 그분들의 상황을 이렇게 탐색을 해보면 네. 대부분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너무 무리하게 네. 곧 이제 여름이 다가올 거야. 그렇죠. 내가 3, 4개월 안에 쫙 빼야 돼. 수영복 비키니 입어야 돼. 그래가지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겨울철에도 나 이 살찔까봐 뚱뚱해질까봐 비만 그리고 또 될까봐. 코트핏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계속 이 옷 맵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계속 이제 영양 상태가 불균형하거나 부족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상황을 네. 만성적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분들. 사실은 젊은 여성분들은 그 젊은 나이에 피곤함을 안 느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피곤하더라도 금방 회복돼야 되는데 이런 분들도 만성 피로증후군에 노출된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을 아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일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 중에서 독감하고 되게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냥 피로하다가 아니라 감기처럼. 끙끙 앓는 거죠. 그래서 막 열도 심지어 이게 뭐 체온계로 재어지지는 않지만 네. 신체적인 체온으로 발현될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열을 느끼는 거죠. 스스로가. 열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가 속열을 느끼지? 왜 이렇게 막 몸살 기운이 있지? 네. 끙끙 앓고 누구한테 막 맞은 것처럼 아프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도 정말 개운치 않은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느끼면서 네.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으면 더 심해지고 그래가지고 마치
독감처럼 그렇게 이제 몸살 기운을 앓는 그런 상황들을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 일부 환자들이 느끼고 있어서 네. 학자들이 여기에 임상적인 상황 때문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게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도 만성 피로 증후군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바이러스 연구하시는 분들, 네. 미생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를 에티올로지를 막 궁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바이러스 학설도 있고 스트레스 학설도 있고 과로 학설도 있고 굉장히 설들이 많은 거죠. 신체 병증도 결론은 있고.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 다양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멀티팩토리얼하게 조금씩 다 다변수로 얽혀져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하나만 있기보다는. 그러면 이게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어떤 질병으로 분류가 되려면 이런 건가요, 혹시? 예를 들어서 과로를 엄청 해서 6개월간 지속이 됐는데 이게 과로를 이제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와도 피로는 지속되는 건가요? 그렇죠. 혹시? 과로를 내가 과로의 원인, 그러니까 피곤함의 원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과로 상황을 어느 정도 멈추거나 휴양을 하는데도 계속 피곤한 상태. 그런 상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회복되지 않는 피로입니다. 휴식을 취하더라도 잠을 열심히 자더라도 그리고 약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게 피로 회복에 오히려 좋대. 네. 유산소 운동 정도는 괜찮아. 뭐 수영 정도는 괜찮아. 하면 할수록 더 피곤한 거죠. 그런 상태가 정말 회복되지 않는 피로. 회복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피로들. 이걸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증상들이 궁금한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예, 일반적인 증상들은 일단 근골격계 문제로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맞은 것처럼 아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온몸이 쑤시고 온몸이 저리고 온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네. 특히 두통 호소를 많이 하시게 되고요. 관절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움직임, 기능 제한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뻑뻑한 느낌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가동 범위가 이만큼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요 한 70%밖에 가동 범위가 안 되는 그런 네.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는 근육이 뭉친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제일 또 중요한 게 잠이 잘 안 옵니다. 피곤한데도 잠이 네. 안 오는 그 약간의 끔찍하다고 표현해야 될까? 네. 그 막 안절부절하고 막 더 짜증나는 그런 네. 상황을 경험을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진짜 피곤하면 잠이 안 와요. 진짜 피곤해서 잠이 안 오고 네. 잠이 들었다고도 또 깹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더 피곤하고 그리고 막 이상한 악몽 같은 것도 많이 꾸고 그리고 몸이 계속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내일 뭔가를 해야 되는데 멍한 느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이 안 나고 희미하게 인출이 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고요. 잔실수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피곤함 때문에 혼나는 경우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별거 아닌데 숫자 잘못 계산해가지고 실수하고 별거 아닌데 오타 내고 사실 야근 때문에 한 실수들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결과로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내 스스로에게도 짜증이 엄청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내가 만만한 주위 가족을 포함해서 배우자, 네. 그다음에 애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짜증 폭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감정적 대응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도 많이 좀 악화가 될 수 있게 만드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만성 피로 증후군인지 아닌지 좀 자가 진단을 해볼 수는 없나요? 예,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한 10가지를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10가지. 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10가지 다 안 나타나도 상관이 없는 것이 이 중에 10가지 중에 4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드러난다. 그러면 나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 아닌가 꼭 의심해 보셔야 된다. 10가지 들어보시고 4가지 이상이 되는지 체크를 같이 6개월 해보시면 이상.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반복되지만 충분히 쉬어도 계속 피곤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네. 두 번째는 잠자고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고 특히 어깨가 너무 많이 무겁게 느껴지고 어깨가 뻑뻑함을 느낀다. 네. 세 번째는 업무 능률이 떨어진다. 네 번째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확 떨어진다. 다섯 번째는 목이나 어깨 쪽의 근육이 겨드랑이 쪽 근육이 이유 없이 아프다. 여섯 번째는 외상이나 사고도 없었는데 근육 관절 부위가 계속 쑤시면서 아프다.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에 시달린다. 네. 운동을 하면 하루 이상 심한 피로감이 지속된다. 금방 회복이 안 되고. 네. 아홉 번째는 이유 없이 식욕이 떨어진다. 만사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10번째는 여성분들이 많이 호소하는데 얼굴에 기미가 생기거나 푸석푸석하다. 이 10가지 중에서 이게 네. 자가진단 그래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증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이 10가지 중에서 4개 이상이 6개월 이상 드러난다. 그러면 만성피로증후군 아닌가 꼭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다. 저는 이미 4번에서 그러시군요. 4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해서 그 다음에는 뭐 정말 제대로 이렇게 집중도 안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네요. 이미 만성피로. 네, 이미 네 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4개에서 이미 꽉 찬. 네. 네, 아이고. 근데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엄청 많으십니다.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회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쨌든 뭐 과로나 뭐나 피로하실 때는 항상 휴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한의학에서는 만성피로증후군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의학적으로는 만성피로증후군이 허로증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좋으실까요? 허로. 허로. 너무 노력이 과도해서 노심이 과도해서 허해졌다. 이게 이제 허로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허라고 하는 거는 신체 여러 가지 상황들, 뭐 기육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는 상태. 근데 부족함을 야기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겠죠. 네. 그런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상황들 때문에 허로증이 유발된다. 그래서 기육이나 기혈이나 이런 것들이 쪼그라든다, 네. 없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허로로 인해서 발생하는 동의보감에 이건 뭐 모르셔도 되는데 네. 허로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증상을 허준 선생께서 5로증, 그다음에 6극증, 7상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네. 5로증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5로증. 5로가 뭐냐면 간심 비폐신이 피곤해진다. 이게 5로증입니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피곤함을 느끼게 되면 6극증으로 가고 6가지 극단적으로 더 심해진다. 그리고 7상증으로 가면 이제 사람 구실 잘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일상생활 수행을 거의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허준 선생이 이제 정리를 해두셨죠. 근데 이건 뭐 사람마다 기초 체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뭐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좀 인식을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근데 피로라는 게 내가 관리가 사실 잘 안 되거든요. 뭐 가면을 쓴다라든지 아니면 과로할 상황에 놓였다든지 그러면 내가 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뭐 마사지나 혈자리 같은 것도 있나요? 예,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질문 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그 3가지 혈자리를 저는 꼭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 주변에 피곤하신 분들한테 찾기도 쉽습니다. 첫 번째는 백회혈입니다. 백회혈이 어디죠? 백회. 그 모든 경맥이 머리로 다 모이는데 머리 가운데 정수리 부위를 백회라고 합니다. 정수리 여기. 그렇죠. 귀 이첨에서 쭉 이렇게 네. 일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부분. 여기 정수리 부분을 100가지가 모인다 그래서 백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100가지가 모인다. 100가지의 기혈이 네. 모인다. 그래서 백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백회혈에 뭐 침 자극을 주는 건 더 좋고 네. 뜸 치료를 하는 것도 좋고 한데 단순하게 마사지만 해주더라도 네. 일단 주의 집중력,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피로가 일시적이긴 하지만 좀 풀리는 그리고 긴장감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혈자리입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좀 눌러보니까 네. 이렇게 약간 뭐랄까 가장 정점에 있는 부분 맞습니다. 맞나요? 딱 정점에 있는 부분, 가장 머리의 위에 있는. 최상단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산을 네. 머리라고 표현한다면 맨 꼭대기에 있는 정상위에 있는 것이 백회라고 하는 혈자리인데 제일 추천드릴 수 있는 혈자리가 백회혈자리다. 피로감 해소를 위해서. 뭔가 살짝 아리면서 그렇죠. 네. 약간 좀 아플 수도 있고 네. 시원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시원하기도 많습니다. 하고 예. 그렇네요. 두 번째는 견정이라고 견정. 하는 혈자리가 있는데 여기도 네.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그 승모근 아시지 않습니까? 네. 승모근의 최상단점에 위치해 있는 그러니까 위로 상단이 아니고 어깨에 있어서의 최상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목과 어깨의 가장 목과 어깨의 가장 가까운 부위를 견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 견정 혈자리를 자극하는 지압을 해주거나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3번째 혈자리도 중요한데 네. 태양혈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태양하고 똑같은 한자어를 씁니다. 네. 태양혈인데 여기는 관자놀이 부위입니다. 요 태양혈, 이 눈과 귀 사이에 온폭 들어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약간 눈썹 그렇죠. 끝쪽 눈썹에서 네. 한 3cm, 4cm 떨어진 부분 네. 거기를 지그시 눌러주면 꽤 아프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가 조금 더 눌러주시면 갑자기 이제 시원함을 느끼면서 정신이 좀 번쩍 나는
되게 아픈데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 침을 이렇게 놓았을 때도 사실은 굉장히 좀 아파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이기 때문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백회, 태양, 견정 요 세 혈자리가 만성피로, 만성피로 증후군을 일시적이지만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지압점 자리다. 그러니까 근육학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흉쇄유돌근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승모근이 있는데 흉쇄유돌근이나 승모근이 만성피로상에선 대부분 다 굳거든요. 그러니까 목 주위에 있는 흉쇄유돌근이나 어깨 주위에 있는 승모근을 최대한 결합 조직 마사지라고 표현합니다. 최대한 꾹꾹꾹꾹 누르지 마시고 아주 살살 쓰다듬듯이 애기 쓰다듬듯이 살살 마사지를 해줘야 심부 근육까지 이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근육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뭔가 꾹꾹꾹꾹 눌러줘야지 해소가 될 것 같다는 잘못된 항상 목을 꾹꾹 누르거든요. 그렇죠. 꾹꾹 누르면 이게 되게 시원한 느낌인데 시원한 느낌을 일시적으로만 받고 일시적인 기분 문제일 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심부 근육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심부 근육을 풀리게 하기 위해서는 결합 조직 마사지, 최대한 결합 조직을 쓰다듬듯이 마사지를 해줘야 그냥 쓰다듬어주는 그렇죠. 게 정말 좋은가요? 이렇게 애기 쓰다듬듯이 이렇게 애기 배 쓰다듬듯이 그렇게 해줘야지 심부 근육이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죠. 잘한다. 그렇죠. 잘한다, 잘한다, 잘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본인을 위안하듯이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한 효과를 낸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눠본 게 좀 과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질병도 만성 피로를 유발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질병들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서 네. 제일 요새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피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질병이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암은 어떤 것 중에서도 제일 좀 그렇죠. 무섭기도 하고 집안에서 누구 한 분이 암 이렇게 발견이 되시면은 완전히 이제 모두가 거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네.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성 피로 증후군과 연계해서 신체적 질병들 중에서도 네. 만성 피로를 일으키는 게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암이고 그 암에서 비롯된 피로를 암성 피로라고 합니다. 암성 피로라는 게 따로 있나요? 따로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네. 그러니까 cancer related fatigue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카테고리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 암 자체 때문에도 발생하지만 암 치료 과정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지 힘드니까. 않습니까? 그거 자체 때문에도 너무 힘든 거죠. 네. 그런데 암 때문에도 발생을 한다. 암 때문에도 발생하고 암을 치료하기 때문에도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복합, 그러니까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암 투병을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암성 피로를 동반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피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적절한 임상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통계에 의하면 암 환자분들 중에 최소 25% 그리고 어떤 통계는 거의 100% 가까이 95% 이상이 나옵니다. 이 암성 피로를 경험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의학에서는 이 암성 피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아까 피로와 관련돼서 드렸는데 네.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아까 이제 허로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상으로 인한 질병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음식상, 두 번째는 노건상, 세 번째는 칠정상, 다섯 번째는 박노상이라고 하는데 네 번째는 박노상이라고 하는데 노건상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암성 피로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노력 과도에 의한 것을 노력 과도에 의해서 암성 피로가 나타났다. 그러면 기를 손상시킨다. 근데 노심과도, 즉 스트레스에 의한 뭔가 이렇게 과도가 있게 되면은 심혈을 손상시킨다. 그래서 노력과 노심이 함께 모상이 되면은 기와 혈을 함께 손상시키니까 기와 혈을 함께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한의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학적인 어떤 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주 중요한 어떤 연구가 최근에 좀 있었는데요. 국제의학저널 영국의 임상종양학 저널이라고 아주 유명한 SCI 저널입니다. 여기에 302명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어요. 임상시험을 한 거죠. 어떤 임상시험을 했는가 하니 한 75명, 302명 중에 75명은 그냥 기존의
그 유방암 치료만 표준적인 치료만 고식적인 치료만 꾸준하게 한 거죠. 그런데 나머지 227명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침 치료를 했습니다. 네. 피로를 완화시키는지 얼마나 완화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둔 거죠. 네. 그랬는데 몇 주 동안 했는 거 아니 6주 동안 진행을 했었었고요. GFS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상 피로 점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일상 피로 점수를 그 302명이 다 체크를 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서 6주 동안 한 군은 침을 놓고 한 군은 침을 안 놓고 그냥 고식적인 치료만 한 다음에 결과치가 어떻게 되는지 일상 피로 점수를 비교한 아주 유명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는 거 아니? 기존의 고식적이고 표준적인 치료만 받은 유방암 환자분들 75분은 0.62 정도만 일상 피로 점수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피로와 관련되어서 침 치료를 받으신 227명 같은 경우에는 3.71로 일상 피로 점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6주 만에. 그러니까 거의 0.62와 3.72는 6배 차이거든요. 차이네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의 피로가 확실하게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임상적 효과를 입증한 과학적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암 환자분들, 특히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침 치료를 병행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나온 논문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미국산 인삼이 있어요. 위스콘신 진생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역시 이거는 이제 침이 아니고 내복약을 가지고 미국산 인삼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방 처방을 꾸준하게 받은 암 환자의 피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도 국제의학저널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은 한의학에서도 암성 피로나 만성 피로 증후군을 개선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처방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인삼 양형탕, 아까 제가 미국산 인삼을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삼 양형탕이라든지 아니면 십전대보탕이라든지 보중익기탕, 이게 다 인삼이 들어간 처방입니다. 그래서 고려 인삼은 그중에서도 위스콘신 진생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 인삼이 들어간 그런 인삼 양형탕이나 십전대보탕이나 보중익기탕을 꾸준하게 암성 피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상 피로 점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처방을 받으신다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도 아주 유용한 효과를 느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 치료 후에 아니면 암 치료가 다 다행히 종결이 된 다음에도 좀 피로감이 지속되는 어떤 상황이 있으시거나 항암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피로감이 심하신 상황이시라면 그것도 자가진단법이 있거든요. 그 10점을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최악의 피로한 상태를 10점이라고 하고 나 피곤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상태를 0점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4점 이상이실 거예요. 암성 피로 환자분들은. 그래서 4점 이상이시다. 그러면 적극적 피로 관리를 하는 게 항암 치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강조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만성 피로 증후군은 질병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침 치료라든지 아니면 탕약 치료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께서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샵 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모과입니다.
모과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모과 하면 모과차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이게 맞습니다. 우리 몸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예,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요. 추운 겨울철에 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일단 모과는 요새 뭐 감기 걸렸을 때 모과차 따뜻한 거 한 잔 이렇게 먹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네. 들으실 텐데요. 호흡기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대표적인 한약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래를 사겨주고 기침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만성 기관지염을 개선시켜주고 어린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감기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면역력이 좀 약하신 분들, 자주 감기 걸리시는 분들은 모과를 좀 꾸준하게 드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보간신 강근골약이라고 한의학적으로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 신장의 기운을 보태주고 네. 강근골 근육과 뼈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 모과 안에는 유기산, 그 모과가 새콤달콤하지 않습니까? 네. 그 새콤한 맛을 내는 게 유기산 성분이에요. 근데 이게 서근작용, 근육을 좀 이완시키고 혈행순환을 좋게 만들어주고 활락시킨다. 즉, 좀 이렇게 잘 돌린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쥐 잘 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도 쥐 잘 나가지고 갑자기 경기 중에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쥐 잘 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종아리가 많이 뭉쳐 계신 분들 모과차 많이 드시면 상당히 좋고요. 관절통이나 아까 제가 보간신 강근골약이라고 했는데 관절통이나 신경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손발에 힘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 손발이 늘 저리고 쑤시는 분들 한테도 모과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일단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모과가 근데 설사병에도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허준 선생님 동의보감에는 모과를 딱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놨습니다. 소화를 도와주는 과일이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허준 선생님이 해주셨는데요. 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구토나 설사나 아니면 복통이나 식중독, 토사광란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과일이다. 이게 소화효소 분비를 좀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했을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뭔가 소화기에 문제가 있었을 때 소화를 잘 이렇게 이끌어준다. 소화를 잘 이끌어주는 그런 대표적인 과일이 모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은데 다만 변비에는 쓰시면 안 됩니다. 변비 있으신 분들은 이게 탄닌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네. 쫌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변비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변비 있으신 분들 빼고 설사나 구토나 복통이나 이런 소화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모과를 좀 평소에 다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모과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칼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친정 어머니 상담 좀 하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머님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가 현재 89세고, 네. 키는 160 정도 되시고, 네. 체중은 지금 한 60 정도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황만기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예, 예. 상담을 위해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먼저 우선 공진당은 공복에 먹는 게 좋은지 아니면 물로 먹는 게 좋은지 씹어 먹는 게 좋은지 그거부터 먼저 한번 여쭤보고 다른 거 좀 여쭤볼게요. 예, 먼저 답변 드리면 공복에 드셔도 되고 식전에 드셔도 되고 식후에 드셔도 되고 복용하는 어떤 타이밍은 딱 좋은 타이밍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공복에 드시는 게 조금 더 흡수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 효과를 조금 더 보기 위해서는 공복에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씹어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과 함께 따뜻한 물과 함께 삼켜서 드시는 게 아니고 예. 씹어서 드셔야 돼요. 씹어서 먹는데 그걸 물로 함께 그렇죠. 먹어야 물과 되는 함께. 거죠? 그렇죠. 그냥 씹어서 그냥 물 없이 먹었는데.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효과가 좋게 드러납니다. 물이 이제 물과 효과 함께. 증강인자로서 작용을 하니까요. 네. 예, 그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을 두 개 드렸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가 지금 한 12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셔서 한 12년 전부터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요. 예. 그 그렇다고 양약을 드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후에 이제 뭐 좀 순하게 드시다가 예. 지난달 10월 달에 이제 다시 조금 한 단계를 높여서 드시는데 약 이름은 제가 모르겠고 예. 그 약을 드시고 나서 지금 아직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정세를 보이는 건 아닌데 정신이 다만 없는 거고 마음이 뭐 이상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단지 작년부터 평생을 입맛 있어서 밥을 잘 드시는 어르신이 작년부터 입맛이 전혀 없고 아이고, 맛있는 게 없다 이래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 입맛이 돌아오는 그런 혹시 뭐 약이 있는지 또는 그게 뭐 치매 증상의 일부인지 지금 그리고 이제 양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이제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실 정도고 증상은 예. 그리고 뭐 양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된 지가 이미 오래돼서 저희들이 알 회전근개 때는 파열도 있고. 예. 수술이 늦어서 뭐 근육이 말려 들어가서 수술은 안 된다라고 하시고 예. 그리고 뭐 평생을 뭐 신약을 많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드시다 보니까 예. 그런지 팔목 주변하고 손등 이쪽으로 시퍼렇게 멍드는 것처럼 이런데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뭐 신약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예. 뭐 그것이 뭐 별다른 또 뭐 다른 적에 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 한번 겸사겸사 드렸습니다. 예, 그 전화 잘 주셨고요. 그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뭐 제가 진찰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정확성을 가지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미리 전제를 하고 그래도 일단은 도움이 일상적으로 되어지실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네네. 첫 번째 이제 입맛 없다라고 아까 이제 일생을 이렇게 입맛 좋게 식욕 좋게 잘 건사하셨었는데 네네. 최근 들어서 입맛 없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걱정이 많으시다 이런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예. 요 입맛 없음과 관련돼서 식욕을 개선할 수 있으면서 의존성이 없고 내성도 없고 아주 안전한 한약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귤껍질이라고 들어보셨죠? 진피. 예. 진피 안에 그렐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식욕을 굉장히 촉진시키는 성분이거든요. 네. 부작용 없이. 그래서 예. 진피만 썼을 때는 좀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한방차로 진피차를 꾸준하게 어르신을 좀 드시게 하시면서 네. 진피가 들어있는 아주 어르신들의 뭐 암 환자이시건 치매 환자이시건 할 것 없이 아니면 당뇨병 환자이시건 고혈압 환자이시건 상관없이 유용하게 그 식욕을 촉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한약재가 육군자탕입니다. 육분자? 예, 4군자탕하고 2진탕을 합방했다 그래서 4와 6을 떼서 육군자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이 4군자탕이 보기하는 약이고요. 2진탕이 담음을 배출시켜주는 약이에요. 네네. 담음이 있으면 식욕이 떨어진다고 한약에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보태주기 전에 담음을 먼저 좀 배출을 해주면서 보기시키는 약을 쓰면은 입맛이 상당히 많이 돌아오실 거예요. 네. 사실 어머님께서 지금 암 환자는 아니신 걸로 보여지시는데 맞습니다. 대부분 암 환자분들이 식욕이 엄청 많이 떨어지시거든요.
네. 그래서 가까운 일본에서는 암 환자분들에게 식욕 떨어져서 컨디션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전체적인 컨디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 육군자탕 그리고 이 진피를 이 그렐린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암 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식욕 자체를 굉장히 촉진시키고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듯이 육군자탕 자체가 보약 개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식욕만 좋아지게 할 뿐 아니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력도 좀 좋아지게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육군자탕을 꼭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처방을 네. 받으시는 게 일단은 좀 아주 강력히 추천을 드릴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치매와 관련된 약을 지금 이제 2년째 복용 중이고 조금 더 농도 높은 약으로 지금 바꿨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네. 그 신경보호 효과가 입증된 그런 여러 가지 한약 처방들 중에서 공진단이 있고 네. 신경보호 효과라고 뭐 이렇게 포털에 검색을 해보시면 그 인삼도 신경보호 효과가 있는 걸로 최근에 연구가 10년 동안 아주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치매의 후보 한약 처방 중에 하나가 인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침 또 이 육군자탕에 인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치매를 위해서도 저는 육군자탕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네. 혹시나 어머님께 그런 치매와 관련된 개선을 위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공진단 처방을 받으시고자 한다면 육군자탕을 하루에 2번이나 3번 드시면서 공진단을 하루에 한 알 정도를 꾸준하게 그냥 병행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권유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공진단은 인지기능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육군자탕은 뭐 치매도 있지만 식욕의 증진과 기력의 증진을 위해서 네. 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은 잘 안 낫지 않습니까? 이 노화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예. 요거는 약보다는 침 치료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침 치료. 네, 침 치료를 하시는 침 게 치료. 네, 도움이 네, 된다고 그리고 합니다. 어르신 좀 몸이 차실 수 있는 연배이시니까 뜸 치료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그때 회전근개 팔과 관련된 통증 관리도 같이 받으시면 어떠실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도움 많이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